우선 오늘 이렇게 남북관계 역사적 사건이었던 우리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귀중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한반도 평화포럼의 김현철 이사장님과 또 국회 한반도 포럼의 김한정 의원님 모두 분께 감사하고 또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이 저명한 남북관계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남북관계 진전을 영원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저희 작은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따르고 있어서 이 강대강 구조가 또 형성되고 있고 또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반작용도 있어서 남북관계가 보수 강경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마치 북한이 우리 이웃 핵을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인식도 있어서 지향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저희도 북한에 대해서는 빅브라더의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당적이고 또 탈이념적이고 포용적, 천재적인 이런 대북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과 국민 통합을 이뤄서 우리 국민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것을 보수 정부에서 전향적인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담대한 플랜이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비핵화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담대한 플랜이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우리 태영원 의원님께서 지금의 북한의 어떤 인적 구조나 여러 가지 이 포지션들이 강대강만으로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좋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권영세 장관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과거 모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홍영표 장관 항상 말씀하듯이 대북 정책을 봤을 때 제목은 달라도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 국민 합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영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고 또 요즘은 세대 간의 분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층에 얼마나 실용적인 방안으로 설득을 하여서 또 세대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명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6.15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룩한 데에서는 제 생각에는 취임사에서 밝혀졌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남북 문제 해결의 길은 남북 기본 합의서의 실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바로 임동원 장관님을 기용하셔서 정말 진영을 뛰어넘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 또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해서 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등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때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제 기억에도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역사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하였음을 상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한 또 국민 합의에 기반한 초당적이고 탈이념적인 포용적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포용적 선제적인 메시지는 계속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핵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는 항상 열려 있다는 언급을 하였죠. 또그 과거 남북 간에 이 중단되었던 대표적인 우리 사업들, 금강산 그 개발이나 또그 개성공단에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 산업의 재개,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 예를 들어 DMZ 평화공원 같은 뭐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궁극적인 안보는 우리가 북핵의 해결을 넘어서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 협력만으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포용적 남북 관계로 대결적 관계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대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꼭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보수 정부에서 더욱 용이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통합 초당적 지속 가능한 대북 통일 정책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이 지속적인 운영을 제안해 봅니다. 아까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현인 회의 말씀해 주셨고 탑다운 방식의 어떤 협의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홍영표 장관님도 한반도 미래위원회라는 이런 제안도 얼마 전에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이런 민간 협의체에게 다 좋은데 과거와 다르게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이 좋은 취지는 많았으나 약간 그 정부가 많이 주도함으로써 어용의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사례를 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현철 또 홍영표 전 장관이 실무와 이론을 다 구비하신 이런 분들이나 또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을 주도하고 있는 홍석현 회장 이런 분들이 좀 주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협의체는 다양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의 우리 민화협이나 통준위 같은 이런 기존 기구의 취지와 인적 자산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텀업 방식의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